일단 다시 문자를 사용할 건데 곱셈을 생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곱하기 생략. 일단 첫 번째 수와 문자의 곱은 뭐 먼저?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수 먼저. 얘를 말로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걸로 합시다. 수와 문자의 곱은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뭐 먼저? 수 먼저 쓴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했지? 순서는 상관없어. 다 알아야 되니까. 생각나는 거 먼저 합시다. 똑같은 문자들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자. 4개만 할까? 그치. 똑같은 문자들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자.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런 식의 아이들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는 뭘로 표현해야 돼?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것 곱하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와 문자의 곱이니까 생략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기해 놓을까? 됐죠? 또 조심할 게 있어. A 곱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A야. 그럼 얘는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2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죠? 얘가 A의 5제곱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뭐 했었죠?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은 항상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그죠? 근데 얘가 절대적인 그 순환하는 형태의 문자들은 꼭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순환하는 형태로 보는 게 편할 때는 순환하는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쵸? 다음에 수와 식의 곱은 뭐 먼저 쓰자? 수 먼저 쓰자. 이게 곱하기 생략하는 방법이죠. 자, 생략. 자, 나누기는 뭘로 바꿔서 본다? 그쵸? 그래서 나누기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빼기와 더하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64쪽에 여기 문자의 사용이잖아.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그 식을 만든 거에서 곱하기 생략하는 걸 공부한 거거든. 태빈아.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걸 한번 연습을 먼저 좀 해봅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개념 확인을 내가 좀 볼게. 오른쪽은 승기와 친구의 관계다. 승기가 가지고 있는 시디의 X장이라고 할 때 여기서 X만 문자로 보겠다 이거야. 승기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CD의 개수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승기라는 아이는 나는 CD를 X장 갖고 있어 했고, 두 번째 아이는 나는 승기보다 2장이 더 많아.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갖고 있는 CD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X? 그렇죠? 세 번째 애가 봅시다. 나는 승기보다 1장 적어 라고 했어. 그럼 그 아이가 갖고, 그렇지. 다음에 마지막 아이, 나는 승기의 2배야 이랬어. 그렇지. 2 곱하기 X장. 아직 생략 안 했으니까. 그쵸? 2X 맞아요. 틀린 건 아니야. 됐죠? 자, 필수 예제 1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 봉지에 Ag인 과자 3봉지의 전체 무게라고 했잖아. 그럼 한 봉지에 Ag이다? 맞죠? 과자 3봉지래. 그럼 3봉지 더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낼 거야. 똑같은 거 3번 더했어. 곱하기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단위 쓸 건데 봐봐. 태빈아 봐봐. 단위를 쓸 건데 우리가
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답을 쓸 거라면, 단위를 쓸 거라면, 뭐 중간엔 단위 안 써도 되지만 괄호 쳐서 이 계산과 다른 식으로 그냥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아, 괄호 쳐요, 단위. 됐지? 근데 답을 쓸 거잖아? 네. 답을 쓸 거면 얘한테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생략하는 걸 배웠잖아?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단위는 얘의 단위야, 얘의 단위야. 그죠? 이 표현은 얘한테 단위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전체의 g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답을 쓸 때 있어요. 곱하기를 생략했으면 굳이 괄호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써주시는 거고요. 됐지? 식을 계산하는 중간에서 단위를 쓸 거라면 이 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램 단위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2번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T시간 동안 달린 거리잖아요. 그럼 우리 요거 하나 압시다.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그럼 일단 속력이 뭔지를 좀 압시다. 빠르기. 자, 속력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시간당 몇 킬로미터, 분당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뭐 60km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일까요? 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단위로 쓰자라면 이렇게 쓰죠. 요거 알아요? 몰라? 한글로 C로 이게 무슨 본 적이 없어? 본 적은 있는데 잘 몰라. 아, 오케이. 지금 알려주려고요. 시간당 60km는 알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단위거든? 그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100을 10으로 나누면 결과가 10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계산이 이거고 의미는 뭘까? 실은 분모 1이 있는 거잖아, 태빈아. 1일 때 10만큼 가져가는 양인 거죠. 우리 분수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3분의 2잖아? 그럼 나 이렇게 봐, 나는. 분모가 1일 때 분자가 3분의 2만큼 가져가는 양. 어렵나? 좀 어려우려나? 뭐 이거야. 그죠? 그럼 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0개의 초콜릿을 25명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몇 개의 초콜릿을 가져가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2개지. 한 명당. 이 얘기거든. 그럼 한 명당 2개씩 가져간다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야. 좀 살짝 올까? 이 시간당이라는 의미가 1시간당이라는 의미거든요. 얘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 명당 2개씩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1시간당 60km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얘를 읽은 게 얘거든요. 될까요? 그럼 이렇게 읽은 걸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1시간당 60km를 가는 속력이거든. 그치? 움직이는 속력이야. 그러면 2시간을 가면 몇 킬로미터가? 120km.
3시간을 가면 몇 킬로미터가?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시간을 곱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뭐가 돼? 움직인? 됐을까요? 그래서 속력, 얘가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T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100km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태빈? 됐을까요? 그래서 얘 단위는 거리죠. 될까요? 됐을까요? 자, 3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둘레가 뭐예요? 그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길이가 둘레예요. 그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때 한 변의 길이를 뭘로 보겠대? x 센티미터로 보겠대요. 그쵸? 그럼 이 둘레의 길이는 x를 몇 번 더하는 거야? 그럼 얘 곱하기로 표현합시다. 그쵸? 됐습니까? 단위는 뭘까요? 됐을까요? 자, 4번. 수학 점수가 A점, 영어 점수가 B점일 때 두 과목의 평균 점수래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싹 지울게요, 여기. 여기 혹시 정리할 거 있을까요? 저쪽은 안 지울 거고, 요만큼만. 정리해 놓을 거 있을까요? 딱히 없나요?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평균은 전체 합 나누기 개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식으로 얘기하자면 A 더하기 B 나누기 2인 거고요. 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의 의미가 뭘까? 나눈 거잖아. 의미가 뭘까?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 의미라고. 됐을까요? 자, 유제 1번에 1, 2, 3, 4번을 이거 숙제로 할 수 있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65초. 자, 이제 우리가 금방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식을 이야기한 다음에 곱하기를 뭐 하는 거다? 생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누기도 생략할 수 있어. 뭘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더하기와 빼기는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곱하기 생략하는 방법 크게 나눠서 4가지죠. 첫 번째, 수와 문자의 곱은 뭐 먼저? 두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뭘로 표현하자? 그렇죠.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문자의 곱은 뭐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네 번째, 수와 식의 곱은 항상 뭐 먼저 쓴다? 수 먼저 쓴다. 됐죠? 자,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1번 A 곱하기 2를 곱하기를 생략해서 표현하래요. A 곱하기 5죠? 5를.
그럼 얘 곱하기 생략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5A. 그렇습니다. 2번 x 곱하기 마이너스 아유 우리 이거 안 했네. 또 여기다 정리 안 했네. 자 마이너스 1을 곱할 때는 그러니까 1을 곱하는 건 항상 생략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곱하는 건 생략해서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할 때도 1만 생략하는 거야. 부호는 살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X. 그렇습니다. 3번 C 곱하기 B 곱하기 A래요.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AB. A, B, C로 쓰면 됩니다. 4번 A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래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것은 A의 X, A 곱하기 X의 세제곱이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번 Y 나누기 5래요. 이게 어떻게 쓰시면 돼요? Y라는 그 Y 곱하기 5분의 1 맞습니다. 5분의 Y 5분의 Y로 쓰시면 됩니다. 6번 X-Y 나누기 4래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4분의 X 빼기 Y 4분의 X 빼기 Y라고 써도 돼요. 근데 얘가 곱하기 4분의 1로 바뀌어서 수와 식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둘은 어떻다?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도 답이고 이걸 써도 답입니다. 오케이? 우리 요거 하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누기를 생략을 할 때 A 나누기 2라면 A 곱하기로 바꾸고 2분의 1로 바꾸잖아요. 이 둘의 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진 잘하잖아. 맞죠? 역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리가 곱하기라 바뀌는 문제 이 2라는 수와 2분의 1이라는 수가 역수 관계인 거지 나누기와 곱하기가 역수 관계는 아니에요. 2라는 수와 2분의 1이라는 수가 역수 관계인 거야. 나누기랑 곱하기가 무슨 관계예요? 아니요. 역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역수 관계이냐고요. 분모 분자 위치 바꾸는 거 말고 그 역수 관계를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3의 역수 얘기해라 그러면은 얘가 분모가 1이니까 3분의 1이 역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A의 역수 얘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바꿔? A분의 1로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찾냐고요. 역수 관계가 뭐길래? 일단 A는 A분의 A고 이 관계예요. 다 1이구나.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고 불러요. 역수는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 분자 위치를 바꾸는 건 그냥 찾기 위한 행위일 뿐이고 됐죠? 역수 관계라 하면 곱해서 뭐가 되는 관계? 역수가 되는 관계. 역수 관계라 하면 곱해서 뭐가 되는 관계? 1이 된다.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역수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수가 역수야. 그럼 우린 뭘 알면 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확실하게 나오죠? 됐을까요? 됐죠? 혹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는 얘들도 다 지울까 생각이야.
정리를 하라고 할 때 태빈이가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지?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잘 생각해봐, 태빈아. 내가 정리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태빈이가 혹시나 까먹어서 다시 봤을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지. 지금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랑 상관이 없어. 나중에 혹시나 태빈이가 까먹었을 때 다시 찾아봐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럴 만한 것들. 태빈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애매한가? 좀 애매한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얘들은 책에다 있고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면 내 책에 있는 게 뭔지까지 알아보셔야 돼. 한번 읽어보셔야 돼. 오케이? 말도 이해되고 있나요? 읽어보고 없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됐죠? 이 역수관계가 어떤 관계다? 곱해서 1이 되는 거.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예요. 이거는 혹시 한 번쯤은 정리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디다? 나누기 생략하는 거 갖고 얘기했죠.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나?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곱하기 생략하다가 나누기 생략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 역수의 뜻이 있습니까? 역수. 거기 어디? 없으니까요. 나는 뜻을 알려주는데 책에는 뜻이 없잖아. 그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빈이가 보려고 정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쓰면 되는. 거기 쓰는 게 나는 맞다라고 해요. 나라면 거기다 적어. 그럼 태빈이라면. 저도 그렇게 뭐라고 역수. 자, 역수관계라 하면 뭐해서? 곱해서 뭐가 되는?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라는 거죠. 됐을까요? 나머지는 좀 숙제로 좀 해와 주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태빈아, 숙제 왜 하라고 하는 걸까? 진도가 들어서. 아니야. 집에서 까먹지 말라고. 복습하라고요. 아, 네. 사람은 태빈아 봐봐. 사람이잖아.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이해하면 다 알아. 사람은 반드시 까먹어. 그죠? 그거를 복습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배운 것들이 내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야.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복습하라고.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배운 개념을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야. 다시 태빈아 봐봐.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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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는 걸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2 더하기 2에서 4, 2 더하기 2에서 6, 6 더하기 2에서 8, 8 더하기 2에서 10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건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학생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해서 2 곱하기 9를 계산하겠지. 그지?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18이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18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학생이 제대로 푸는 걸까?
그죠? 전혀 문제 의도와 맞지 않게 푸는 거죠. 그지?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푸는 학생은. 이렇게 푸는 학생은요?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똑같은 답이 나와서 맞췄다. 다릅니다.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됐을까요? 자, 숙제의 의미. 숙제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얘의 의미는요. 난 이런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 되나요? 뭘 갖고 보는 거다? 개념. 개념을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문제를 봐야 되겠죠? 너무 어렵니, 태빈아? 지금 말하는 게? 이해할 만해? 다음에 숙제하면서 다 풀려? 다 풀려? 아니, 다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거든. 그지? 안 풀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어진 거, 구하라고 하는 거. 됐죠? 이게 내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야. 됐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까지 안 풀리잖아? 그러면 질문할 걸로 표시해 오세요. 됐을까요? 그 이전에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니까. 오케이? 됐을까요? 이때까지 이게 내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뭐 하시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뭘 갖고 고민하는 거야? 개념. 됐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질문할 거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몇 번 봤어, 몇 번 풀었어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고 구하라는 게 뭔지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가져오시면 될 거야. 중학교 1학년 거의 해결될 거고요. 이 과정은 2학년 거부터 시작인데 1학년 거부터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숙제의 의미 다시. 숙제의 의미 첫 번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그쵸? 두 번째 아는 거 빨리 걸러내고 모르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 찾기 위해서. 그리고 수업 때 질문한 걸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럼 질문한 거 해결했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다시 복습. 내가 설명을 해준 건 태빈아. 태빈이가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빈이 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됐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안 하는 게 나아. 아니 무조건 답이 중요해서 대충 푸는 거. 그건 아는 게 낫습니다. 뭘 갖고 고민해라? 항상. 됐죠? 그럼 아는 거 빨리 해결하고 모르는 거는 질문할 거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 질문할 거의 기준이 뭐다? 그게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됐습니까? 됐죠? 정리도 됐죠? 자, 이제 67쪽. 여긴 받아들여야 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제목 67쪽.
67쪽. 지금 우리 안 하고 넘어오는 건 태빈이가 한번 해보셔야 될 숙제들입니다. 여기도 숙제예요. 네. 시계가. 얘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식을 계산한 결과값. 이게 식의 값이에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다. 이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얼마야? 모르지. OX 아니에요? 식을 계산한 결과인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뭐 되는 게 없지. 정리가 안 되죠. 모르지. x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OX 그리고 아니에요? 이게 왜 5x야? 2x의 의미가 뭐야? 2 더하기 X. 아니지. 아니 2 곱하기 x. 그 곱하기의 의미가 뭐였는데? 2X가 X. 얘가 왜 5x야? 그죠? 다시 태빈아, 그냥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생각해야 된다? 개념 갖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정답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 개념 갖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됐죠?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훈련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오류가 없습니다. 됐죠?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어. 식의 값을 구하래. 식의 값의 의미는 식을 계산한 결과값이라는 의미거든. 그지? 이게 더 이상 안 되는데 어. 그럼 그게 결과값 아니에요? 그치, 더 이상 안 돼. 아무런 얘기가 없이 식의 값을 얘기하시면 얘가 식의 값이야. 그냥 이대로 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식의 값 구하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대입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거야. 자, 대입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대신해서 넣는다야. 한자야. 뭘 대신해서 넣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걸 대입이라고 불러. 됐지?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x는 2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아까 X 곱하기 X인데 X가 2라면 2 곱하기 2니까 4고 4 더하기 4는 7이네요. 그렇죠. 그 식의 값이 얼마야? 7. 7이야. 자, 이게 정해지면 이걸 할 수 있어. 어떻게? x 대신에 뭘 넣는다? 2를 넣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할 땐 문자 대신에 결정되는 어떤 값이 존재할 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없을 때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 없잖아. 이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x는 2일 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x 대신에 뭘 넣어라? 2를 대입해서 계산한, 맞아. 2를 넣는 거예요. 2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 식의 값입니다. x가 뭐일 때? 2일 때. 자, 이거 없이 식의 값 구하시오 하면 5x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의미 이해될까요? 이거 없을 때 식의 값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잘 한다 안 한다? 의미 없으니까. 잘 한다 안 한다? 그런 식의 얘기를. 이거 없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항상 이거를 정해주고 얘기하겠죠. 네. x가 얼마일 때 식의 값을 구하시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네. 이해됐을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럼 x의 값에 따라 식의 값은 달라지겠죠 항상. 네. 이 의미입니다. 67쪽의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 똑같은 식 갖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x가 음수가 붙어 있는 아이라면 우리 이렇게 쓸까요? 화로쳐요. 이렇게 안 씁니다. 연산기호를 두 개를 연속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괄호 쳐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먼저 계산한다? 괄호 붙었는데 얘는 이제 부호 때문에 괄호를 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부터 계산한다? 곱하기 먼저 계산하시는 겁니다. 더하기 먼저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을 더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우리 개념 확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개념 확인. x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5x-3의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1번. x는 2일 때 그러면 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2인 거죠. 2번. x는 3일 때 그러면 뭐 하면 돼? 5 곱하기 3에 빼기 3에서 결과가 얼마?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번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쓰면 돼?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8입니다. 자, 4번 봅시다. x는 마이너스 4일 때 5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3을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됐습니까? 자, 필수 예제로 한 번 더 합시다. 자, x는 마이너스 2로 이제는 고정시켰어. 이거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 1번 7 마이너스 x라는 x의 식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7 마이너스 2로 계산하면 돼요. 얼마일까요? 2번 x 플러스 4분의 10을 계산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0을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일까요? 됐을까요? 3번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 얘의 식의 값을 구하래. 대비나 x와 마이너스 2가 같은 거야.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2가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롯이 x 대신에만 넣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요거 이해될까요?
되나요? 다시 x와 마이너스 2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x 대신에만 넣은 거야. 이번에 이해될까요? 이 중괄호예요. 아니 제곱이요. 여기 제곱 있잖아. 제곱 2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곱 하나만 쓴 거예요. 요 모양 그대로인데, 요거 괄호한 거예요. 아, 이거 2인 줄 알았구나. 중괄호야. 소괄호를 썼으니까 중괄호로 바꿔 쓴 거예요. 됐어요? 오롯이 x 대신에만 넣는 거예요. 오케이? 요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요 괄호 안에가 먼저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제곱하면 얼마예요? 빼기 4로 봐도 되고 4 곱하기 마이너스에 빼기로 봐도 되거든요. 요거 이해될까? 이렇게 봐도 돼. 네.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플러스 8로 봅니다. 이렇게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답은 얼마? 이렇게. 4번. 다시 x와 마이너스 2가 같은 겁니다. 요렇게 쓰는 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요 빼기는 그대로 가야 되고 얘를 제곱하니까 4가 되고요. 빼기니까 뭐가 돼? 그리고 4 나누기 2니까 됐을까요? 다시 태빈아,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설명이 돼야 돼. 앞에서 공부한 것들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태빈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태빈이 숙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념편이야. 개념편 68쪽까지 할 거고요. 다른 얘가 유형편이거든요. 유형편 48쪽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숙제 내는 수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적게 내는 거거든요.